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오늘 영상은 야외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영어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다루기로 지난번 한국 다녀온 영상의 말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이유, 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이야기들, 또 왜 다루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와 같은 전반적인 일종의 오프닝 정도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영어를 공부할 때 삶도 그렇죠. 간호사로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 그 목적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 걸음이 좀 헷갈리고 난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 설정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점수를 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기출문제 기본으로 계속 반복해서 풀고, 또 자주 시험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단순 암기를 통해서 보고 듣고 읽었을 때 그 의미만 전달이 된다고 하면 사실 굳이 정확히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모르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간호사로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영어 회화적인 부분을 고려하게 된다면 상황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배운다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사실은 영어는 배우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매일 조금씩 노출되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 몇 가지를 짚어볼게요. 우선 1번, 발음이 원어민의 것일 필요는 없다. 20억 명이 세계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 3억 명만 자신의 모국어로서 영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17억 명 중에 한 사람인 사람들이 각자의 모국어가 주는 액센트나 특별한 억양들을 가지고 영어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다 소통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다고 해서 언어를 이해하는 것에 크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 또 문장도 완벽한 문장일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예를 들면 친구가 너 오늘 점심 뭐 먹었니? 하고 물어봤을 때 친구에게 나 오늘 점심 뭐 먹었어? 하고 대답하지 않잖아요. 너 오늘 점심 뭐 먹었어? 하면 김밥, 스파게티 이런 식으로 명사만 답만 얘기해도 완전한 문장이 아니어도 충분히 의사소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은 좀 옆으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문장이 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길면 미국 애들도 헷갈려해요. 그리고 재차 되물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워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1, 2 형식의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편안하게 내가 구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문장의 길이를 마치 논문에 나오는 것 같은, 교과서에나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두세 줄의 완벽한 문장을, 긴 문장을 만들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의 선택, 문장의 길이, 여러 가지를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제가 간호했던 환자의 할머니가 손녀를 병문안 왔다가 병실 안에서 넘어지는, 그러니까 fall하는 낙상 사고가 있던 경험이 있는데, 저의 담당 환자의 할머니 보호자였고 방문자였기 때문에 낙상 사고가 났을 때 제가 가서 이니셜 어세스를 하고 담당자에게 누구 페이지 해주세요, 가서 뭐 해주세요,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차팅이, 그 간호 기록이 굉장히 길었어요, 평소보다. 그리고 굉장히 자세했고 사실을 묘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기억력이 얼마나 유한하냐 하면요, 일주일 전에 내가 간호했던 환자에게 정확히 몇 시에 무슨 약을 주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이럴 때 우리 간호사들의 라이센스와 나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거 간호 기록인데요. 그럴 때 정말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 같은
디스크립션을 적어야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고 진중하게 단어 선택이나 언제든 이 상황이 문제가 됐을 때 내가 법정 앞에 서서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간호 기록이 파워포인트로 띄워져서 배심원들과 저지가 함께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염두해주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컬러큐어한 부분 또 프랙티컬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발음에 대한 이야기도 한 가지 더 첨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중국인 특유의 R과 L 발음이 없고 혀를 움직이지 않으면서 발음하는 것 같은 굉장히 알아듣기 어려운 발음이 있는데 함께 일하는 CNA 간무사분이 내 간호사인 아무개 그 중국인 간호사가 나에게 지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고 그 아이의 발음이 이상해서 내가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내 업무를 다 하지 못했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핑계를 돌려버린 케이스인데요. 뭐 얄짤없죠. 정확한 업무 지시 전달을 재차 확인하지 않은 본인의 책임이었다는 거. 그리고 아무도 발음이 좀 이상하다고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고 이미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를 크게 사고를 치지 않는 한 쉽게 자르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영어에 대한 부담감은 내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고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2번, 3번 반복하는 귀찮은 절차가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시라는 거. 제가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익힌 사람이잖아요. 학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영어를 전공하지 않고 어쨌든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 파란 눈 노란 머리 미국 간호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영어 실력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감도 있고 불편하지 않고 내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는 위치에 왔기 때문에 제가 나누면 아무래도 저의 경험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 분명히 영상을 보시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는 마음으로 초심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영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물론 저보다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발음도 어마어마하게 좋고 더 많이 아시고 경력도 많으신 선후배님들 계신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공유하는 부분에서의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13년, 14년 차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전히 영어 공부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영어 공부는 여전히 필요하고 저는 여전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